얘들아 일어나자. 국어 1등급의 이제 필수 조건. 국어를 1등급 받고 싶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독서를 잘하는 거죠. 내가 독서를 못한다. 항상 이제 문제 풀 때마다 지문 하나는 날린다. 나는 경제 과학 지문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등급이 2등급이야. 내가 1등급을 꼭 받아야겠다 하면은 이제 독서 잘하는 건 필수죠. 알겠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좀 감다 뒤 상태일 테니까 다시 한번 독해 기본부터 좀 알아봅시다. 자, 일단은 독서 지문을 처음 접한다. 처음 접했을 때 너희들 해야 하는 마인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내가 잘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독서 지문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는 것이다. 그 이제 뭐 너네보는 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지문이면은 뭐 이해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3학년 지문을 이해를 한다? 이건 이제 그 배경식 없으면 말이 안 돼, 사실은. 나도 이제 그 내신용으로 수업할 때 말고 수능용으로 수업할 때는 절대로 이해해서 안 풀어. 그냥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이제 푸는 식으로. 알겠죠? 실제 이제 이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아무런 압박감 없이 풀게 해도 잘 안 되는데, 이거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 재고 푸는데 이걸 이제 이해해서 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애들 점수도 안 나와. 말이 안 돼요. 그냥 빠르게 문제 푸는 때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답을 오해발 카드에 마킹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알겠죠? 특히 이제 국어를 못하는 애들 말고 잘하는 애들이 더 이게 마인드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제 내가 그래도 진성고 국어 1등급인데 나 중간 100점인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지문이 나온다고?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되겠는걸? 하면서 막 이제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시간 다 날려먹고 이제 저기 점수 나락가고 그런단 말이지. 또 이제 공부를 반대로 이번엔 좀 잘 못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이해가 안 되네. 어차피 다 국어 못하니까 하고 이제 포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둘 다 이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지. 이 정리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지문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제 지난번 너희가 아예 그 기본기라고는 이제 찾아보기 어렵던 시절에는 이제 재진술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하나 더 추가해서 배워봅시다. 일단 독해를 우리가 거시 독해랑 미시 독해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거시 독해랑 미시 독해. 혹시나 해서 한 얘기인데 나는 거시 미시가 뭔지 잘 모른다. 뭐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있는 것 같은데 괜히 이제 손들기엔 자존심이 상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거시는 쉽게 얘기해서 얘는 숲을 보는 거고 얘는 나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좀 크게 글 전체의 구조를 보는 거.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뭐 어떤 문단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고 이런 거 정리하는 게 이제 거시 독해. 그 다음에 이제 미시 독해는 이렇게 문장 같은 거 읽어가면서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 이 문장은 이 문장 재진술된 거다. 이런 거 찾는 게 미시 독해고. 알겠지? 그래서 요걸 이제 같이 해줘야 돼. 같이 하는데 거시 독해랑 미시 독해를 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스킬 그게 뭐냐면은 거시 독해 같은 경우에는 역계요하라는 걸 써요. 역계요하. 그 다음에 미시 독해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재진술. 이게 이제 기본 스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역개요화라는 건 도대체 뭐냐? 얘네 개요 뭔지 알지? 개요. 개요. 개요 짜는 거를 역으로 한 게 이제 역개요화야. 자, 그러니까 니네들 뭐 글짓기 과제 수행평가 할 때, 너네가 이제 좀 글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주제 잡는 거고, 그 다음 하는 게 뭐야? 개요 짜는 거 아니야, 그렇지? 개요부터 짠 다음에 이제 글을 구성해 나갈 거란 말이야. 뭐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하늘이 내린 재능을 가지고 있다. 개요 없이도 글을 그냥 한석분 마냥 줄줄 써가지고 뭐 에이프를 받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내가 봤을 때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 다들 이제 개요를 짜야 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이제 개요에 맞춰서 이제 글을 쓰는데 수능에 나와 있는 지문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다 이제 개요를 먼저 짜고 거기 맞춰서 이렇게 글을 쓴 거거든. 그래서 너희가 하는 거는 너희가 하는 작업은 그걸 반대로 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글을 보고 원래의 어떤 개요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역개요화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역개요화의 기본은 뭐냐면은 각 문단별로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을 이 문단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떠한 개념, 어떠한 단어가 이제 키워드인지, 뭐가 이제 주요 단어인지 이런 걸 찾아서 이제 표시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죠. 자, 이를테면은 요거 1문단을 한번 내가 해볼게. 지금 역개요화를. 자,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만약 혈관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혈액 응고는 혈액 응고가 반복해서 연속으로 나오고 있네. 그럼 얘가 이제 아무래도 이 1문단의 핵심 키워드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혈액 응고? 혈액 응고가 무슨 현상이다. 오케이. 혈액 응고에 대한 정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혈액 응고가 혈액 속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혈전인데 뭐 밑에 블라블라 그러면은 이제 혈액 응고로 인해서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네. 그리고 혈액 응고에는 비타민 K라는 애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오케이. 그럼 여기를 역개요화 시키면은 혈액 응고의 정의와 혈액 응고의 효과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역개요화라는 거지. 알겠죠? 근데 이게 이제 너네들 갑자기 하려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주요 개념에 이렇게 네모나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다, 어떤 게 이제 중심 키워드가 된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일단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그거를 잘하면은 있잖아, 문제 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 내용을 채우기 문제 같은 거 되게 빨리 풀 수가 있단 말이야. 봐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으면은 너네들이 이제 선택지를 읽고 선택지의 키워드를 보고 이거 내가 어떤 문단에서 봤었지, 이런 걸 다 캐치를 할 수가 있다. 혈전하고 섬유소금을 얘기가 나오네. 이거 아까 내가 1문단에서 봤던 것 같은데 혈관석회화? 이거는 내가 4문단에서 옳은지 틀린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역개요화를 통해서 지문 전체가 구조화가 되면은 내가 글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이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글 구조화가 안 돼 있다, 역개요화 안 돼 있으면은 이거 찾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읽게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봤을 때 이거 관련된 내용은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었다, 이거는 너희들이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시간 안에 풀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역개요화를 통한 구조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알겠죠? 이거 한번 같이 해볼 거고, 다음에 미시적 독해는 이제 재진술, 이거는 이제 우리 내신 전에도 많이 했었던 거. 재진술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는 따로 표시를 하고 중복되는 정보는 제거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글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스킬들은 이제 요거 같이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좀 알려줄게. 자, 그래서 한번 요거 읽어봅시다. 자, 이제 고3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지문이에요. 저번에는 이제 그 1학년 교육청 모의고사 지문을 했었는데 솔직히 이제 나랑 수업할 때는 좀 이제 어렵고 그 다음에 너희가 장차 치러야 할 수능 출제 기간인 평가원 지문으로 연습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요걸로 이제 가져왔다. 그래서 아마 좀 어려울 거야. 1학년 모의고사보다 좀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나랑 이거 가지고 연습하고 너네 나날이 있지? 나날이 숙제야. 이번 주부터. 나날이 없는 사람은 내가 다음 주 클릭 때 오면 줄게. 그리고 그 니네 준 프린트 뒤쪽에도 재작년 6월 모의고사 붙어있거든? 그거 클릭 때까지 해오면 돼요. 자, 그래서 1학년 지문, 요거보다 1학년 지문 보면은 엄청 쉽게 느껴질 거라고. 알겠지? 자, 일단 이걸로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먼저 1문단. 1문단 읽을 때 마음가짐은 뭐야? 여기서는 이제 글 전체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주요 화제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거를 잘 캐치를 하는 것, 이게 일단 첫 번째 목표가 될 거야. 그래서 그 방법은 있잖아. 그냥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중심 화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문장, 복수의 문장에서 이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 요게 이제 글의 중심 화제가 돼요. 그래서 얘는 혈액이 중심 화제가 아니라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혈액 응고는 하고 되어 있지. 얘가 이제 중심 화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모라든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 알겠죠? 그래야지 글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문제를 풀 때 혈액 응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표시한 거 보니까 여기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네? 이런 거 파악이 되니까. 자, 그래서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막이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혈액 응고의 정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독해력 약한 애들은 벌써 여기서부터 좀 암담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든다. 오케이. 그래서 결과물이 혈병인 건 알겠어. 혈액 응고는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주요 개념이니까 동그라미를 치라고.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그 앞쪽에서 너희가 뭐에다가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거 이제 내신 이전에도 독서섭 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주성분 아직 문장성분 안 배웠지? 그러면 이제 주어랑 서술어 요게 핵심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관용어나 부사어 같은 꾸미는 말을 일단 다 제끼고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 성분을 찾으라고. 자, 아까 혈병을 만드는 거라면서 혈액 응고가. 혈병은 뭐랑 뭐가 합쳐서 만드는 거야? 피브린이 아니죠. 섬유소 그물. 하고 뭐가 합쳐진다? 혈소판 막에. 알겠지? 얘네가 이제 주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앞쪽에 섬유소 그물을 꾸며주는 거.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 여기는 밑줄을 쳐주는 거라고. 알겠죠? 이거랑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가 뭉쳐 합쳐져서 혈병을 만든다. 이게 혈액 응고야. 알겠지? 어디다가 표시해야 되는지 알겠죠? 혈액 응고 현상을 정의하는데 서술어가 혈병이 만들어지는 거래. 그럼 혈병을 뭘로 만들 건데? 섬유소 그물이랑 혈소판 마개로.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개념 간의 관계 정의하는 방법. 이거는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식으로 단순화시키면은 A 플러스 B가 지금 C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서 C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C에 해당하는 게 혈병이라고. A는 섬유소금을, B는 혈소판 막에.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 지문에다가 실제로 수식처럼 나타내주면 된다. 섬유소금을 플러스 혈소판 막에는 혈병이다. 이렇게. 알겠죠? 혈소판 막에 플러스 섬유소금은 혈병. 이게 뭐다? 이게 혈액 분모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 좀 안 나오냐 이거? 자, 그리고 혈액 분모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 혈병을 혈전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혈전은 결국 뭐라는 거야? 혈전도 혈병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혈병 재진수라면 뭐다? 혈병 재진수라면은 혈전이다. 둘이 같은 의미다. 알겠지? 자, 재진수를 했고요. 다음에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면은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수능 지문은 되게 논리적으로 치밀해요. 아무 의미 없이 이런 문장이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진수를 넣는 거야. 자,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난다. 이물질이 쌓여 재진수란 뭐야? 이물질이 쌓인다. 뭐가 재진술되는 거야? 혈병이 만들어진다. 근데 지금 이거는 동맥 내벽이 두꺼워진다. 혈관 속에서 혈병이 만들어진 거니까 혈전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혈전이 생기면은 혈관 질환이 발생한다. 알겠죠? 이렇게 미시독해서는 계속 재진술하면서 내용 정리를 해줘야 돼. 자, 그리고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수단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아주 꿀문장, 핵심 문장이지. 왜? 혈액 응고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다음 문단 읽을 때는 뭐 중심으로 읽으면 된다? 혈액 응고 과정에서 비타민 K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이제 초점 맞춰서 글을 읽어주면 된다. 힌트를 주는 거라고. 알겠죠? 자, 일단 그래서 1문단 역개요화 하면은 혈액 응고의 정의와 그 다음에 혈액 응고로 인한 어떤 혈관 질환 내용이 여기 담겨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정보가 있었다. 알겠지? 역개요화 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 주요 개념에다가 표시라도 해놔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필요한 정보를 빨리빨리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기본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을 읽을 건데 두 번째 문단 읽을 때는 1문단에서 준 힌트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여기 핵심은 이제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비타민 K가 그래서 혈액 응고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 찾는 게 핵심이라고. 알겠죠? 내가 이거를 잘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위에서 했던 얘기 또 재진술이잖아. 필요 없어.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비타민 K를 어떻게 발견하고 명명하였는가? 핵심에서 벗어났어. 별 필요 없어. 또 제껴. 그 다음에 혈액 응고는 이건 중요 키워드였죠. 혈액 응고 주요 키워드. 자,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하여 일어난다. 위에 나왔던 혈액 응고의 정의하고는 살짝 다른 것 같아. 그치? 다른 내용이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야. 또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제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 활성화된 이유. 자, 여기서부터 뭐 다루는 것 같아요? 혈액 응고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다루는 거겠지, 당연히. 그치?
혈액 응고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 과정을 다루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 클릭 때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어떤 그 과학적인 현상, 뭐 과학뿐만 아니라 뭐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현상의 과정을 다룰 때는 우리가 단계별로 숫자를 매기라고 그랬어. 우선이니까 얘가 1번일 거 아니야. 자, 첫 번째 뭐야?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가 돼요. 그 다음에 2번 그 이후에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된다. 그 다음에 3번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혈액 응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뭔가 더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비타민 K 얘기가 나와. 자,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쳤던 거 뭐야? 혈액 응고 과정에서 비타민 K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렇지?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야. 여기에서 지금 혈액 응고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그래서 비타민 K는 이 과정에서 이러한 역할을 한다.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럼 너네가 뭘 찾아줘야 돼?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과정이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아야 될 거라고. 알겠죠? 이게 수능 지문이 되게 논리적으로 치밀하기 때문에 이거 뭐 비타민 K가 일어나는 과정이 앞에 설명한 1, 2, 3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전부 다 결국 크게 보면 뭐야? 혈액 응고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비타민 K가 관여하는 게 얘네랑 관련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 자, 그래서 비타민 K가 어떤 단계에서 관여를 하는지, 어떤 단계에서 작용을 하는지를 재진술을 통해 가지고 찾아줘야 된다. 자, 몇 번 단계에서 작용하는 것 같아? 아까 얘기해준 거 떠올려 봐봐. 이것도 주어랑 서술어 위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혈액 응고 인자들이 합성될 때 활성화에 관여한다. 자, 그럼 몇 번이야? 이거 뭐 프로트롬빈만 보고 2번 이러면 이제 그냥 그냥 뭐 점수 날아가는 거죠. 몇 번이야? 1번이야. 1번 뭐라고 돼 있냐?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합성될 때 혈액 응고 인자들이 합성될 때 활성화에 관여. 알겠지? 자,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비타민 K는 1번 과정 이전에 작용하는 거겠죠. 이전 작용. 알겠지? 자, 순서를 이렇게 찾아내라고 여기에서 재진술을 통해 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여러분들 또 여기에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혈액 응고 과정 설명하는데 왜 피부린으로 바꾼다 하고 설명이 끊겨 있지? 이거 뭐 지문 잘렸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뒷부분은 어디 나와 있니? 피부린으로 바꾼다 이후 부분 어디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잖아. 섬유소 단백질인 피부린이 모여 섬유소 그물을 형성하고 걔가 혈소판 막이랑 뭉쳐서 혈병을 만들면 혈액 응고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몇 단계야? 이게 4단계라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실제 시험에서도 이 부분 독해가 이제 고비였지. 이거 못 넘기면은 이제 점수 날아가는 거예요. 1등급 안 나와. 이걸 이제 넘겨야지 1등급이 나온다고. 알겠지? 여기에서 이제 1, 2, 3단계로 혈액 응고 단계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래서 비타민 K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는 몇 단계에 속하는가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자, 이어서 봅시다. 일단은 비타민 K가 1과정 이전에 작용하는 거 확인을 했어. 다음에 이제
활성화에 관여를 하는데 활성화는 칼슘이온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이온과 결합하려면은 먼저 카르복실화가 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카르복실화는 뭐 블라블라블라. 자, 카르복실화 정이 나와 있는데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야, 안 중요하다고. 여기서 얘기했잖아. 그냥 혈액 응고 과정에서 비타민 K가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보고 넘겨. 다음에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서 카르복실화 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K-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K-의존성 단백질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뭐 설명하는 거야? 비타민 K가 혈액 응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거 설명하는 거잖아. 비타민 K는 K-의존성 단백질을 카르복실화하는 역할을 한다. 알겠죠? 자, 여기서 혈액 응고 단계 다시 한번 정리해봐봐. 비타민 K가 혈액 응고 인자를 카르복실화한다. 다음에 카르복실화 되되는 칼슘 이온하고 결합을 한다. 그러면은 활성화가 되지. 활성화된 이후부터가 2번, 3번, 4번 단계. 알겠죠? 자, 그러니까 너네한테 요구하는 거는 이 과학적 원리를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지분을 정리를 해서 혈액 응고 단계를 순서대로 너희들이 나타낼 수가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 알겠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재진술 그 다음에 요 역계화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정리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였냐면은 혈액 응고 과정에서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중요한 역할 찾았지. 카르복실화한다. 그래서 이 카르복실화로부터 혈액 응고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나타나는가. 이거 정리하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문단이 제일 어려웠고 그 밑에가 좀 쉬워져요. 자, 이제 봅시다. 다음에 이제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1, 그 다음에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2로 나뉘는데,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뭐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비타민 K가 K1하고 K2로 나뉜단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K1, K2 공통점, 차이점 정리해야지. 그걸 뭐라고 그랬어? 공차 정리라고 했잖아. 그렇죠? 비타민 K1하고 K2 공통점, 차이점 정리, 공차 정리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앞에까지 내용이 뭐였냐면 비타민 K에 관한 내용이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비타민 K가 K1하고 K2로 나뉘는 거잖아. 그럼 K1은 어떻고 K2는 어떻고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차이점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비타민 K에 대한 설명은 뭐가 되는 거야? 비타민 K에 대한 설명은 이건 이제 K1하고 K2의 공통점이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조심을 해야 돼. K1, K2 공차 정리하는데 이런 식으로 K1과 K2는 모두 블라블라블라 해서 공통점을 따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아니더라도 앞서서 얘기한 비타민 K에 대한 모든 설명이 K1과 K2의 공통점이 된다. 알겠지? 요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K1, K2 서로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개념은 다르게 표시를 해봐봐. 뭐 K1은 세모로 그 다음에 뭐 K2는 뭐 동그라미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이제 표시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차이점 정리. K1은 식물에서 합성이 된다. K2는 동물 세포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이 된다. 요게 이제 K2야. 그 다음에 K1은 녹색 채소 등에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얘는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충분히 함유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원 약간 좀 페이크를 썼어. 이
이 봐봐봐. 지금 여기 내용이 이거 내용이 K1하고 K2 비교하는 거였잖아. 근데 잠깐 딴 얘기하다가 다시 또 여기서 K1, K2 얘기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글 내용 정리할 때 얘랑 얘를 한 번만으로 보고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이거 잠깐 제껴놓고 여기서 K1, K2 마저 정리를 하면은 다시 K1하고 K2는 일단 공통적으로 모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근데 있잖아. 이거 여기서 처음 나온 내용인가? 아니죠. 이거 어디 나왔어? K1하고 K2의 공통점은 비타민 K의 설명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지. 아까 비타민 K 뭐라고 그랬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비타민 K가 표적 단백질을 카르복실화해서 활성화되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했던 내용의 재진술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리고 이어서 K1은 간세포,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므로 혈액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K1,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2가 담당을 한다. 다시 말해서 혈액응고 여기에 관여를 많이 하는 애는 K1이야, K2야. 비타민 K 중에서도 K1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1과 K2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는데 K2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식품의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된다? 늘려야 한다. K1은 아까 어땠어? K1은 늘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K1은 녹색 채소에 충분히 함유해. 그래서 일반적인 권장 식단 따르면은 상관이 없어. 근데 얘는 늘려야 한다. 알겠지? 그래서 K1, K2의 공차 정리. 요걸로 이제 역계요와 역계요 하나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까 지켰던 거 요거 이제 정리하고 마칩시다. 자,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대.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니까 원래 설명한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거지. 자, 원래 설명한 중요한 기능은 뭐였어? 혈액 음보에 관여하는 거였어요. 근데 혈액 음보에 관여하는 거 말고 중요한 기능이 또 발견되었대. 자, 그러면은 얘도 읽으면서 너네가 어떤 생각을 해줘야 돼요?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 이게 과연 무엇일까? 이거 생각하면서 글 읽어주면 되는 거라고. 도대체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무엇인가? 이거 생각하면서 읽으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칼슘의 역설과 관련이 있다. 뭐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 이런 거 일단 건너뛰라고. 별 필요 없잖아.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을 알면 된다고. 그래서 다 건너뛰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 나와. 칼슘 보충제 섭취했더니 혈관 석회화가 진행돼서 뭐 혈관 질환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 혈관 석회화라는 건 뭐야? 혈관 석회화. 여기 나온 거 그대로 봐봐. 혈관 석회화 뭐예요? 아, 이렇게 안 빠져. 혈관 석회화. 혈관 근육 세포들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의 억제가 된다. 그쵸? 근데 이 MGP는 뭐야?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야. 다시 말해서 MGP라는 단백질의 활성화에 기여한 게 뭐야? 그게 바로 비타민 K다. 비타민 K가 MGP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뭐야? MGP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혈관 석회화를 방지한다. 이게 이제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재진술하고 역계요와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다음 페이지에 내가 한 것처럼 나온단 말이야. 계요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어.
혈액 응고의 정의와 효과 1문단,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 혈액 응고 과정하고 그 과정에서 비타민 K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다음 세 번째, 비타민 K1하고 K2를 공차 정리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타민 K의 또 다른 역할, 혈액 응고와 그 다음에 혈관 석회화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묶음으로 글을 구조화시킬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내가 글 읽을 때 지문에다가 표시하는 거. 내가 설명한 거랑 그대로 똑같이 다 나와 있어 지금. 봐봐. 주요 개념은 다 네모나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뭐랑 뭐뭐가 합쳐서 뭐뭐를 만든다. 플러스 그 다음에 드모 활용해서 나타내고요. 혈전하고 혈병 서로 재진술 관계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타민 K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보고 힌트 얻은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계 숫자로 이렇게 매기라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단계 숫자로 매겼고요. 그 다음에 재진술 통해 가지고 비타민 K는 1단계 이전에 작용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비타민 K의 역할을 중심으로 카르복시라는 비타민 K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고. 그냥 뭐야 내가 설명한 거 내가 그대로 다시 여기다가 혼자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내 도움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알겠지? 봐봐. 설명한 거 그대로 내가 다 표시해놨잖아. 서로 공차 정리해야 되는 비타민 K1하고 K2는 서로 다르게 네모하고 세모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고.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너희한테 알려준 게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가. 어디에서 힌트를 넣고 무슨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가. 이런 걸 이제 알려준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니네들 내가 독해한 거 보자고 했을 때 지문이 너무 깨끗하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이제 안 된다라고. 너희들이 이제 지문에 아무 표시도 안 해도 된다.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경우는 모의고사 100점을 받아오면 내가 인정을 해줄게. 1등급 말고 100점. 알겠죠? 그 이전까지는 무조건 표시를 해라. 배운 걸 써먹어야지. 알겠지? 정리하는 거 알려준 거 써먹으면서 오늘 이제 숙제로 나가는 거 나날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재작년 6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한번 독해를 해봐라. 알겠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알려준 대로 독해를 하면은 과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직접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자, 다음 페이지에 문제 4개 있어요.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얘네 푸는 거보다 좀 어려운 게 내용의 취합이니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 재질들 되어 있어가지고 평소 니네 푸는 식으로 하면 좀 어려워요. 1번부터 봅시다.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서금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아까 전에 혈전하고 섬유서금물 이거 표시했었죠? 몇 문단에 있어? 1문단에 바로 있잖아. 봐봐. 섬유서금물 플러스 혈소판 마개는 혈병 또는 혈전이다. 알겠지? 자, 근데 지금 선택지에 뭐라고 되어 있니? 섬유서금물 플러스 혈소판 마개가 혈전인데 혈전이 형성되면은 섬유서금물이 뭉친다. 이러면 돼, 안 돼? 아까 이 얘기는 그거잖아. 혈전이 형성되는 게 섬유서금을 뭉치는 것보다 먼저다. 근데 우리 방금 전에 확인했잖아. 섬유서금을 플러스 혈소판 마개는 혈전이다. 지금까지 이거 순서를 바꾼 거라고. 섬유서금물이 뭉치면 혈전이 형성돼요. 으로 바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1번 잘못됐어요. 그래서 주요 개념 표시한 거에서 바로 답 나왔잖아. 1번. 그치? 다른 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어야 된다. 왜? 혈액 응고는 섬유서금을 플러스 혈소판 마개가 혈병을 만드는 거거든. 얘가 있어야지 혈액이 응고되겠죠? 2번 맞고요. 다음 3번. 혈관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기려면 혈소판이 응집돼야 된다. 이것도 같은 얘기잖아. 그치? 혈병 만들려면은 혈소판 응집돼가지고 혈소판 마개 만들어줘야 된다고. 다음에 4번.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게 해야 한다. 혈관 경화, 이물질 침착. 자, 이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이물질 얘기. 여기 나오잖아. 그치? 이물질이 쌓여서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뇨 감소가 일어난다. 가장 근본 원인이 뭐라는 거야? 혈관 질환의 근본 원인. 이물질 쌓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혈관 침착, 혈전 침착 이거 안 일어나게 하려면은 이물질을 쌓이게 두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4번도 맞아요, 그냥. 4번 고른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봐봐봐. 인과관계를 따져보라고. 자, 제일 근본 원인이 뭐라고? 근본 원인이 이거야. 근본 원인. 이거 그래서 예전에 인과의 연쇄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수업했던 것 같은데 인과관계가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이 있고 그로 인해서 결과, 원인과 결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때 자, 이물질이 쌓인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혈전 침착, 혈뇨 감소가 일어난다. 그래서 혈관 질환이 발생한다. 알겠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지금 물어보는 건 뭐야? 이물질이 쌓이면은 혈전 침착이 일어나니? 라는 거잖아. 그럼 중간에 동맥경화가 빠지긴 했지만 어쨌건 간에 이물질 쌓이면 혈전 침착으로 이어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4번 맞는 얘기지. 이런 거 틀리려면은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려요. 혈전 침착, 혈뇨 감소가 일어나면은 동맥경화가 발생한다. 이러면은 아니 지금 화살표가 반대로 되게끔 설명을 한 거잖아. 인과관계 뒤바꾼 거잖아. 이러면 틀려. 근데 중간 단계 생략해가지고 이물질이 쌓이면은 혈관 질환이 발생한다. 이런 맞는 거라고. 알겠지? 인과의 연쇄 요거 잘 파악을 하시고요. 다음에 2번은 이 추론 문제는 좀 이따 보고 나머지부터 먼저 보자. 자, 3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적절한 것은 뭐야 이거? 비타민 K1, K2 공차 정리 잘 했는지 물어보는 문제 아니야.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험생들이 1번을 많이 골라가지고 이제 틀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너네들 시험지 상담할 때도 한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그 버릇, 습관의 문제야. 버릇하고 습관의 문제. 선택지랑 글, 문제 이런 걸 꼼꼼히 안 읽어요. 좀 이제 빈틈이 있다고. 봐봐봐. 3번에 1번 고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 1번을 고르게 되었느냐. 비타민 K1, 2, K1하고 K2 공차 정리한 거 보면 이제 이런 게 있다고. 여기 보면은 K1은 간세포에서 K2는 그 외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그래? 그러면은 1번 맞는 거네? 왜 뒤에 나와 있는 말을 제대로 안 보냐? 얘 뒤에 활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죠. 봐봐. K1은 간세포에서 K2는 그 외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고. 합성되는 게 아니라 활성이 높다고. 근데 합성을 활성으로 재진술할 수 있어? 안 된단 말이야. 합성은 만들어지는 거고 활성은 활발해지는 거예요. 재진술이 안 돼. 알겠어? 그러니까 1번 함정 선택지라고. 합성된다가 아니라 활성이 높다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틀렸어요. 알겠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보면은 니네들 이런 거. 뭐 2번, 3번, 4번. 이거 K1, K2 공차 정리한 거에서 없는데? 이거 어디서 찾아야 돼?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아까 뭐라 그랬니? K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K1하고 K2의 공통점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한다, 변형하지 않는다. 이거 전부 다 비타민 K에 대한 설명이 있단 말이야. 얘 봐봐. 여기 나와 있다고 여기. 지방을 뺀 살을 먹인 병아리의 경우에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 지방 같이 섭취해야 되는구나. 비타민 K의 일반적인 특징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혈액 응고 인자 활성화 얘기 부분에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3번 선택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 표적 단백질 아미노산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4번 답이지. 기억과 니은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 이것도 어디서 할 수 있어? 비타민 K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비타민 K가 다 뭐 하는 애들이야? 비타민 K가 아까 이론단에서 비타민 K의 역할을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봤잖아. 그래서 얘가 결국 한 일은 뭐야? 카르복실화한다고. 혈액 응고인자들을. 카르복실화하면 얘네가 어떻게 되는데? 활성화되잖아. 알겠지? 그러면 이제 봐봐봐.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 아니 비타민 K 하는 역할이 표적 단백질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그럼 당연히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해야지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4번 답이지. 알겠죠? 니네가 지금 약간 그 떠먹여주는 식의 지문에 익숙해져가지고 이런 문제를 지금 다 틀려요. 재진술을 아직 잘 못해. 그냥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선택지에 옮겨놓은 거 이런 문제만 풀어가지고 그래. 이제 이런 거 익숙해지면은 학년 올라가서 선택지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은 점수 날아간다고. 그래서 미리미리 재진술 연습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다음에 이제 4번 봅시다. 자, 4번도 이제 사례 문제인데 결국 이것도 못 물어보는 거야. 보면 보기에 나와 있는 게 이거잖아. 혈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약물이다. 자, 다시 말해서 혈전이 혈액이 응고됐을 때 생기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혈액 응고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약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어? 와파린.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다. 플라스미노겐 활성제. 피브리노겐 작용 안 하고 피브린을 분해한다. 세 번째, 헤파린. K의존성 단백질에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 지금 다 뭐 설명하고 있어, 이 약물들이?
이 약물들이 작용하는 혈액 응고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결국 뭐 물어보는 거야? 혈액 응고 단계 제대로 정리했는지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떤 그 현상, 과학적인 현상 또는 이제 경제적인 현상이 나올 때 그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이 본문에 있다. 그거 활용한 문제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이번 주 클리닉한 사람들 최다 오답률 문제 그거잖아. 그거 그림 나오는 문제. 기억나죠? 그 다담증발법 해가지고 그림 나오는 문제. 그것도 결국 뭐 물어보는 거야? 순서 물어보는 거잖아. 과정의 순서가 본문에 제시되면 무조건 문제 나온다고. 이것도 그 문제야. 우리 정리한 거 바탕으로 봅시다. 자, 비타민 K의 작용 자체를 방해한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 단계에서 어떤 과정에 관여를 해? 얘가 맨 첫 번째 단계잖아. 얘가 카르복시라 하면서 혈액 응고가 시작한다고. 맨 처음 써주세요. 맨 처음 단계. 다음 이제 피브린 분해하는 거. 자, 피브린 몇 단계야? 피브린 형성하는 거. 앞에 봐봐. 몇 단계야? 3단계지. 얘 3단계 작용. 트롬빈 몇 단계야? 2단계 작용. 알겠어? 자, 이렇게 써놓고 선택지 보라고. 그러면은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석회화를 유발할 수가 있다. 가를 지나치게 투여하면은 비타민 K가 계속 작용을 방해받아요. 자, 근데 비타민 K는 작용 두 가지가 있어. 혈액 응고하고 MGP 단백질 활성화시켜서 혈관석회화 방지하는 거. 1번 맞는 말이지. 다음에 2번. 나는 이미 뭉쳐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 수 있겠군. 이거 질환 예방 또는 치료하는 약물이라면서 그러면은 혈전 치료하면 풀어지도록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다음에 3번. 다는 혈액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자, 혈액응고 인자랑 칼슘 이온 결합 어느 단계에서 일어나니? 1단계 이전. 비타민 K가 카르복실화한 다음에 혈액응고 인자랑 칼슘 이온의 결합을 통해서 활성화되잖아. 근데 얘는 언제 작용한다고? 2단계 작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결합하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작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잘못됐다는 얘기죠. 답 3번. 그냥 혈액 응고 단계 제대로 파악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단 말이야. 단계 파악했으면 그냥 손동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자, 다음에 이제 2번 아까 넘어갔던 거 잠깐 봅시다. 자, 이거 본문에다가 이런 식으로 네모 표시를 하고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본다? 아니면 이거 아니더라도 기억 또는 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밑줄을 긋고 거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물어본다? 이거 추론형이야. 수능의 추론형 문제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 내가 내신 전에 푸는 방법 알려줬었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은 선택지 일일이 보면서 맞는지 틀린지 내용일치 확인 문제처럼 찾는 게 아니라 이게 본문에 나와 있다고. 이게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찾은 다음에 그거를 선택지로 재진술하라고 그랬어. 자, 본문에서 찾아봐봐. 칼슘의 역설이 뭔지. 이거 이제 아까 우리가 중요한 내용 아니라고 좀 빠르게 건너뛴 부분 거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읽어주면 돼. 문제랑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칼슘의 역설이란 뭐냐?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이 생기기 쉽다. 자,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라고 되어 있지. 칼슘 보충제 왜 섭취한다고? 뼈 조직 칼슘 밀도 낮아져가지고 이거 높이려고 섭취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은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는데 골밀도가 높아지지 않아요. 골밀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이거 뭐 재진술한 거야?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거가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칼슘 보충제 섭취했는데 해결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혈관 석회화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칼슘의 역설이라고 그랬잖아. 역설이 뭐야? 역설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칼슘 밀도, 뼈 조직 칼슘 밀도 낮아져가지고 섭취했는데 안 높아진다고. 그치? 이게 칼슘의 역설이야. 그럼 이거 재진수할 때 몇 번이야? 선택지에서. 골밀도 낮아가지고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는데 골밀도가 높아지지 않았어요. 재진수하면 뭐예요? 2번이잖아. 칼슘 보충제를 먹었는데도 뼈 조직에서는 골밀도가 높아지지 않았다. 그거 재진수라면은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게 수능형 추론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알겠어? 본문에서 찾아서 재진술하기. 이건 좀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될 거야. 그래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 4개를 풀어봤는데 여기에서 뭐 니네한테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라 이런 문제 하나도 없단 말이야. 다 뭐야? 다 그냥 배운 내용 여기 나온 내용 읽고 정리해서 푸는 거잖아. 4번 이거 뭐 물어보는 거라고? 혈액 응고 과정 단계별로 정리했니? 3번 K1, K2 공차 정리 잘했니? 2번 칼슘의 역설 본문에서 찾았니? 1번 역계요화 해가지고 어떤 정보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잘 정리했니? 이거라고. 다 정리 관련된 문제야. 알겠죠? 이게 이제 처음이라서 내가 좀 매운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난이도 있는 걸로 가져왔어요. 이게 내가 알기로 1번부터 4번까지 그 고3하고 N수생들 낀 상태에서 오답률이 전부 다 60%가 넘던 거야. 근데 설명 들으니까 어때? 생각보다 별거 없잖아. 할 수 있다고. 지문만 잘 정리하면은.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숙제도 잘 정리해서 문제를 좀 풀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좀만 쉬었다가 두 번째 질문 봅시다.